그런데 이제 바뀐 판결에 따르면은 그것도 어쨌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형사전문 변호사 변호를 하는 건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기사 중에 특히 이 강제추행에 대한 언론 보도가 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한 성범죄라고 하면 이 강제추행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성추행이라는 것들이 법적으로는 강제추행으로 표현되는 그런 범죄입니다. 성추행이 강제추행인지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제 피해자 또 피의자 입장, 각자 입장이 처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막막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번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강제추행 뭘까요? 예, 그 강제추행이라는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회원님, 그 상대방을 억압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상대방의 신체를 만져서 추행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억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와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습적으로 만지는 것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 문헌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폭행의 정도, 협박의 정도가 어떠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잖아요. 협박이나 폭력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추행이 실무적으로는 많은데 이러한 추행을 기습추행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맞았네요. 예. 그러면 기습추행이 아닌 경우는 어떨까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예전에는 대법원이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을 판단함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상대방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에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대법원에서는 이 기준을 대폭 완화했는데요. 이제는 한 거가 곤란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한 유형력에 행사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만 있어도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례에서 바뀐 기준에 따르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B가 A의 성기 같은 부분을 기습적으로 만진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습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쵸.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에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B가 A의 성기를 그냥 5초 정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거를 곤란할 정도로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은 상태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법률에 따를 경우에는 반항이 곤란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쵸. 그런데 이제 바뀐 판결에 따르면은 그것도 어쨌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묘하게 법망을 좀 피해 나가려고 약간 수를 쓴 것 같은데 그게 좀 성립이 안 됐었나 보네요. 교묘하게 수를 썼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지금은 사회적으로 인식이 기습적으로 만지는 것도 강제추행인데 반항을 못할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고 해서 강제추행이 무죄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쵸. 이런 부분들을 대법원에서 반영했다고 봐야겠죠.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혹시 강제추행이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접촉이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침이나 정액 같은 것을 묻히는 행동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채팅 과정에서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진을 찍게 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도 하였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혹시 만진 부위에 따라서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결정이 될까요? 예, 아무래도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손가락을 스치고 가는 것하고 엉덩이를 스치고 가는 것을 같게 볼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접촉이 있었던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는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범죄 성립 여부가 접촉 부위에 따라서 반드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뭐 누군가 넘어지는 걸 부축하다가 실수로 가슴을 만진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일상에서 뭐 어깨에 손을 얹거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하는 행위도 내가 생각했을 땐 특별히 의미 없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에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위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 접촉은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의를 하다가 이런 강제추행에 연루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강제추행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사소한 접촉이나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개인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뭐 무혐의를 받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범죄라고 평가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요구하는 합의금의 수준도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거든요. 네. 대신 뭐 만약에 정말 내가 접촉한 적이 없었거나 아니면 정말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억울한 상황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드신다면 그때는 늘 말씀드린 대로 섣부르게 사과부터 하는 것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CCTV나 목격자 등의 자료 확보하고 당시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보고 그 신체적 접촉이 성적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강제추행에 대해서 피해자, 피의자 입장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봤는데요.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강제추행죄 인정 범위가 좀 넓어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행위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을나 혐오감을 느끼셨다면 요건 이제 강제추행의 고소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본인이 억울한지 아니면 본인의 성적 관념이 조금은 부족했던지 요거를 잘 파악하셔서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도 성범죄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단지 내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만 해서는 결과가 좋게 나오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시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